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송파구 취업준비 꾸러미 과정에서 나를 어필하는 면접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이철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목적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면접 스피치가 궁금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으려고 혹은 내가 면접을 몇 번 떨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을 건데요. 오늘 어떤 흐름으로 지나갈지 목차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첫 번째로 도대체 면접이라는 걸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지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부터 좀 사고부터 확장을 할게요. 우리가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도대체 이미지 메이킹은 뭔가,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4가지 분류를 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심상 언어, 그리고 시각 언어, 음성 언어, 내용 언어 라는 체계로 한번 얘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질문 받고요. 그리고 실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플래닝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다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진로 설계든 취업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취업이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취업을 위해서 막 열심히는 해. 맨날 자소서도 쓰고 맨날 열심히는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진로 설계의 6화 원칙, 그러니까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잡을 건데요. 진로 설계도요, 6화 원칙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진로 설계, 취업의 준비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먼저 짚으신 후에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지, 스피치가 필요한지, 자소서를 보강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인지하지 못하시면 어떤 지식도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인지하시고 그걸 보강해줘야 되는데, 오늘 면접 부분은 이 6가지 중에 어떤 거에 들어갈까요? 바로 어떻게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도대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시고 듣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가 뭘 할지 목표를 정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인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출발지는 어디였죠? 인천이었죠. 그래서 지금 송파 일자리 허브센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동생 차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왔어요. 자, 여기서 모든 진로를 설계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동안 뭘 경험했는지를 아셔야지 취업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른다? 출발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다? 그거는 애초에 지금 다른 것들을 보강했을 때도 다르거든요. 보세요. 인천에서 송파구로 오는 것과 의정부에서 송파구로 오는 것, 벌써 계획부터가 다르죠. 내가 출발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누구는 마케팅을 준비할 거예요. 여기 마케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는 마케팅을 위해서 지식을 보강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경험을 보강해야 되는데 남들에 따라서 스펙을 쌓으시거나 남들에 따라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나의 출발지부터 인식을 하시고 출발하세요. 그 다음은 목적지죠. 목적지는 뭐냐? 취업의 목표예요. 목표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건지 2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마케팅 할 건데요. 마케팅을 어디서요? 회계를 할 건데요. 회계 어디서요? 자, 회계를 하신다 쳤을 때 제조업에서 회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B2B에서 회계를 해요. 아니면 건설업에서 회계를 해요. 식품에서 회계를 해요. 그리고 패션에서 회계를 해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용어와 이론과 사람과 상황이 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분야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방법이에요. 이제 이걸 안다면 이제 방법을 정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출발지는 as is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근데 목적지는 어디죠? 나는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 그게 목표겠죠. 그럼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해요. 그걸 극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면접과 자소서와 이력서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의 간극을 줄이려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취업을 위한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취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취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장하는 사고를 가지시면 좋겠는데, 요거에 관련돼서는 오늘 수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는 면접과 이미지 메이킹은 어디라고요? 내가 지금 위치하는 것과 내 취업 목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누가 취업 준비하나요? 아까 출발지는 뭐라 그랬죠? 나라 그랬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지가 되셔야지 면접 준비,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요. 왜냐? 면접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쁘게 보이고 뭐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컨텐츠는 뭔데요? 말하는 주제가 뭔데요? 나잖아요. 진로, 취업을 하시는 거,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 어떤 직무로 갈지를 물어보잖아요, 면접 가면. 근데 내가 겉만 잘 꾸민다고 되나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내용, 컨텐츠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컨텐츠를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해, 그리고 내 취업 목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면접과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스피치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진짜 면접 때문에 이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 안 드세요? 그런 의문 들 때가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문 밖을 나오면요, 방문 밖을 나오면 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죠. 근데 이것도 연장하면요, 잘 보면 면접의 일환이에요. 면접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시야를 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고 호감과 신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메이킹은 그거거든요.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은 여러분들이 면접 공부를 왜 하느냐? 나 단순히 입사하려고? 그럼 입사 끝나면요, 그 지식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넓게 확장해 볼게요. 입사하고 나서도 쓸 수 있는 지식이 돼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호감과 신뢰를 얻으려고 하신다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면접 공부를 하실 때 나 입사해야지, 취업해야지, 내가 진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작은 마음보단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호감과 신뢰. 취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요, 연봉 협상 안 하실 거예요? 이직 안 하실 건가요? 이런 거 다 마음과 신뢰, 호감과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미지 메이킹, 우리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미지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일단 3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게요. 뭐 외적, 내적, 심리학적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조금 더 분류를 해놨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느낌. 근데 그게 외적인, 시각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촉각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적, 내용적,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미지라는 게 뭐라고요?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나 혼자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구나, 누군가가 느끼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에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초두효과, 첫인상이 좌우된다라는 것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TPO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다 이미지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것들이 다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또 의도한 대로 흘러가기도 해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보시고 주관적인 이미지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그 느낌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이거의 주체가 나만일까요? 타인일까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정말 다른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미지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것에 동의하는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건 내향성, 나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 이게 자존감이고요. 이게 자기 신뢰감이에요. 이게 없는데 겉으로 보여주려고 외향성만 가진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죠. 잘 보세요. 실제적인 사례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빈곤하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기 싫어. 그래서 막 명품을 걸쳐. 이거 뭐예요? 허세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오늘 오셔서 단순히 거칠해, 외향성만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향성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로 나를 보고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자세 잘하세요. 자세 당당한 이미지로 보이는 자세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면접 가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는가? 내가 토익 점수가 낮아서 지금 나를 저렇게 째려보나? 라는 심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나 스스로한테 당당하지 않죠? 자세는 당당한데 그러면 표정, 눈빛부터 다 영향을 받겠죠. 말투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점점 그 모든 것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미지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내향성과 외향성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출발할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로랑 취업을 하시면서 취업 공부하시면서 내가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겠지만 취업하시고 나면 이제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대화를 해보셔야 취업하고 나면 더 힘든 게 많아요. 취업하고 나면 더 아프고요. 더 괴롭고요. 내가 취업은요. 내가 노력하면 인풋하면 그래도 아웃풋이 좀 나오는데 사회생활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대부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외적으로 꾸미는 걸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미지 메이킹은요, 내실부터 채워야 돼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리적인 것부터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제가 4개로 쪼개왔는데요. 첫 번째는 심상 언어예요. 언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언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거나 느끼는 걸 여러분들한테 뭘로 전달하죠? 어떤 표현으로 전달하죠. 언어라는 게 단순히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영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모든 게 언어거든요. 심상 언어는 뭐냐면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적인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들이고요. 시각 언어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 잘 딱 보셨을 때 느끼는 거. 우리 인간은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으로 얻거든요. 그게 이제 시각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들, 음성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피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내용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시각 언어가 제일 커요. 비중이. 눈에 보이는 게 정보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도가 시각 언어, 음성 언어, 내용 언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용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밸런스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 심상 언어는 그 기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 언어부터 하나하나씩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좀 낼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OX 퀴즈예요. 한 사람의 이미지는 항상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놀면 뭐하니 보세요. 저도 윤우님 굉장히 좋아해서 멀티페르소나라고 하죠. 인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부캐놀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요. 학생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달라요. 그리고 그거는 옆으로 상황적인 거죠. 근데 오늘은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왔는데 기분이 좋아. 근데 오늘 배가 고파서 지금 예민해. 그러면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심상 언어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건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제 사진을 넣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날 찍은 건데요. 둘 다 저거든요. 근데 분명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느낌은 다르죠. 동일한 시각,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느낌은 달라요. 그쵸?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그림은 뭔가 상냥함을 말해주고 싶고 뭔가 되게 적극적이고 발랄함을 말해주고 싶지만 뒤에는 그렇지 않죠. 뭔가 분명함을 말하려고 했으나 뭔가 싸가지도 없어 보이고 뭔가 느끼는 이미지가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느낄 수 있는 게 심상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액션을 하느냐. 그게 생각과 말에 다 묻어나거든요. 심상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럼 내 생각이랑 마음을 어떻게 알지? 싶잖아요. 이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 페이지를 잠깐 띄워놓을 건데요. 지금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실제로 제가 이거를 고시생 때, 고시 공부를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이걸 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갭이 너무 커서 사실 되게 힘들어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건 저긴데 투비는 너무 멀고 에즈이즈는 너무 투비가 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멀다를 주목하실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를 좀 정리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거예요. 1분 정도만 드릴게요. 나중에 해야지, 지금 잠깐 물 마셔야지, 물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안 하면요 나중에 2배의 시간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난 좀 게을러, 난 좀 노력하지 않아.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를 먼저 믿어줘야 돼요. 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 나라는 사람에.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못 움직였는데 어떻게 세상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신뢰감과 자기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체크 간단히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난 좀 빨라, 난 추진력이 좀 있어서 빨라, 혹은 나는 신중해서 좀 오래 걸려 라고 갭 차이가 있을 건데요. 신중하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요. 조금 나는 빨라서 벌써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한번 서술해 보세요. 여러분 베이스에 심상 언어가 안 깔려 있으면요 바뀌지 않아요. 진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사회를 등지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심상 언어, 그거를 타인이 바라보고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가 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걸 메우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써요.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곪고 힘들고 소비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더 힘들어요. 사회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자기 자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떤 이미지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뭔가? 이거의 차이가 있으면 이걸 메우면 되겠죠. 이 간극을 메우면 돼요. 이걸 노력하는 게 이게 심상 언어,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기본된 출발이에요. 이걸 안 하고 거칠에만 한다? 고개를 들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거치잖아요. 그거 3초 가요.
그 뒤에 대화해보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짚을게요. 그러면 타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가면 좋겠죠. 타인이 바라보길 원하는 이미지가 곧 내 이미지가 되어야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 스스로에게 원하는 이미지와 타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달라. 그러면 이것도 멀티 페르소나죠. 다양한 인격이죠. 근데 그 차이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취업을 빨리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벌써 7년차 취업 컨설턴트, 그러니까 진로 컨설턴트인데요. 저는 3년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빨리 취업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빨리 취업시켜드리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1년 뒤에 돌아보니까 퇴사하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우울증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민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부터 취업 준비할 때부터 마음관리부터 출발을 하세요. 자, 이게 디테일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걸 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는 이런데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래. 그럼 두 차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건가? 버릴 건 버리고 낄 건 껴야 되는 거죠. 이제 낄낄빠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걸 가지면 이 이미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인생에 채워넣어요. 근데 여러분 옷장 생각해보세요. 옷장에 옷 딱 채워넣으면 옷 다 입을 수 있어요? 못해요. 터져나.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모습으로 가고 싶다면 어떤 걸 버려야 하는지, 그럼 내가 어떤 걸 보강하면 좋은지를 밸런스 있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무조건 이걸 하고 이걸 채우고 자격증을 따고 뭘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버리고 뭘 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계획으로 남지 않으려면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상 언어는 여러분의 행동과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 되시면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되었다 치고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거 완성되진 않아요. 계속 가다 보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정리하셔야 해요. 이 심상 언어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하고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시각 언어예요. 시각 언어. 여러분들이 딱 처음 저를 봤을 때 혹은 세상을 바라볼 때 딱 눈을 보면 뭐가 딱 눈을 떴을 때 모든 정보들은 뭐예요? 1차적인 정보? 시각이죠. 80% 이상이 시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되는 혹은 파악하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시각적인 게 보이겠죠. 시각적인 게 단순히 옷차림과 외모뿐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스 수사학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에토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경험은 뭔지, 권위가 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죠. 로고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파토스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열정 있네, 노력하네. 인간은요, 그 사람의 에토스나 뭐 로고스도 중요한데 파토스에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쉽게 말하면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외모적인 거, 뭐 깔끔하게 입고 자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애티튜드, 행동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눈빛이에요, 눈빛.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물론 요즘은 코로나가 다되다가 조금 힘들지만 다되다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왜 여러분 그런 친구들 없으세요? 친구들 만나면 막 5명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얘만 보고 얘기해. 그러다 정신 차리고 다른 애들 보고 얘기하다 다시 얘만 보고 얘기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눈도 말을 하거든요. 이게 눈빛이고요. 눈의 언어예요. 우리나라는 눈을 마주칠 때 야, 뭘 봐?
뭐 눈 안 내려? 약간 이런 정서지만 왜 스피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눈에 힘을 풀고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까처럼 눈의 힘에 열정과 이런 걸 심지 않고요. 졸린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에 힘만 좀 풀었어요. 제가 열정과 마음을 다 담지 않았어요. 아까랑 강의가 똑같나요? 전 발성도 똑같고요. 액션도 똑같고요. 행동도 똑같아요. 근데 눈의 힘을 빼니까 아까보다 강의가 조금 더 저 사람이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열정이 좀 덜해 보이죠? 똑같아요. 눈에 힘을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면접 가시면요.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말하는 시간보다. 그러면 뭘 보느냐 그 사람들은? 들을 때. 눈으로는 뭘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여기에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퍼스널 컬러도 중요하고 뭐 옷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본적으로 그런 거 다 입었는데 눈빛은 막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그죠. 몸은 입사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말하는 게 필요한데 미국의 이제 스피치 스쿨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 떼지 마세요. 눈에 힘을 기르고요. 눈을 마주치는 걸 기르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눈으로 슬픔을 표현하거나 적극성을 표현하거나 이런 걸 연습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청이라는 건 이제 몸의 언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사시면서도 그래서 왜 그런 거 기분 나쁘잖아요. 친구랑 카톡하는데 친구랑 얘기하는데 듣고 있어. 이러면 이제 싸우죠. 싸움 나죠. 눈은 뭐예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눈빛에 힘을 주시는 거 연습 좀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눈 보는 게 좀 부끄러워. 그러면 인중을 좀 보시거나 인중이나 꾹꾹 봐도요. 사시처럼 안 보여요. 눈 보는 것 같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빛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세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인 자세와 무의식적인 자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면접에 갔어요. 여러분 면접 가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자기 순서 끝났어요. 옆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동공에 이제 힘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깨가 축축 처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면접에서요. 말을 잘하고요. 말을 예쁘게 해서 돋보이고 뭐 자세 좋고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면접관 얘기 들으시죠? 그리고 다른 면접자 얘기 들으시죠? 듣는 시간에 더 많은 게 소비가 돼요. 내 이미지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의식적으로 듣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면접 공부하실 때 꼭 자기 얘기할 때 녹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는 집중을 하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 학교는 저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구설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들이 와요. 교생 선생님들이 오면 촬영을 하잖아요. 녹화 이런 거 실습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나서는 친구여가지고 틀린 오답도 막 나서서 막 말하고 좀 수업에 적극적으로 좀 오바 떠는 친구였어요. 근데 교생 선생님이 실습 촬영을 하고 저한테 이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가 발표할 때는 아닌데 발표할 때는 괜찮은데 네가 수업 들을 때 난 네가 화난 줄 알았어 라고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고 봤더니 저는 집중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 혹은 내가 경청할 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야 돼서 면접 준비하실 때 꼭 물론 부끄러우시겠지만 자기 소개하거나 이런 거 뭐 멘트나 녹음만 하지 마시고 촬영을 하세요. 꼭. 표정, 말투 이런 거 금방 나오거든요. 제가 아나운서 할 때 예전에 이제 게스트를 인터뷰하는데 막 조금 슬픈 사연 같은 게 있었는데 곧 울기 직전이야. 막 얼굴을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이제 얼굴로 종이학 접는다고 해가지고 학종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막 꾸기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전해지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해도 좋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건지 진단하려면 의식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의식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 한번 보시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언어에서 좀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표정이에요, 표정.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표정 중요한 건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예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디를 보시죠? 그럼 얼굴에서 이미지가 표정이 전해져요. 제가 뒤에서 관상 얘기를 잠깐 할 건데 표정 왜 중요한지 입꼬리를 왜 올려야 되는지 그 얘기는 그때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왔어요. 예고 표현 좀 길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관상을 갑자기 요즘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관상을 1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관상 1년 공부하고 얼굴 봐주세요 이러면 안 돼. 관상을 10년 해야 돼요. 최소 10년 해야 이제부터 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공부하는 거예요. 관상은 빅데이터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관상을 과학이라고 믿기도 해요. 다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제외하곤 여러분들 연쇄살인범 그 사이코패스들 관상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뱀머리 관상 혹은 하트머리 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이면서 이렇게 뱀머리처럼 보이고 약간 하트처럼 보이죠? 이게 화를 내게 되면 그 호르몬과 그 근육을 쓰게 돼서 그게 자리 잡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화를 냈을 때 생기는 건데 그런 그 미국 연쇄살인범 관상 분석을 했던 논문을 봤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뱀머리처럼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그 근육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상에 대해서 제가 뭐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관상을 배우면서 관상은 복과 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저는 운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운과 이런 것들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뭐 상정, 중정, 하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얼굴을 보시면 이마에서 탄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이마에서부터 천수의 복, 덕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덕이 떨어진다고 해요. 다 흘러서 여기 턱으로 흐르죠. 근데 여러분 복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복을 잡아야겠죠. 복을 어떻게 잡죠? 제가 잠깐 우리 간격도 지금 1m 넘으니까 잠깐 벗을게요. 마스크 얼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자, 천수의 복이 떨어진대요. 그럼 어디로 흘러요? 턱으로 흐르죠. 그럼 얘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가둬놔야겠죠. 입꼬리예요. 복을 찰랑찰랑하게 가두는 거예요. 못 나가게. 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끌고 그리고 운을 끄는 거라고요. 다만 웃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운서, 뭐 스튜디오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난 서비스직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직들 어떠죠? 입꼬리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부터 연습하거든요. 여러분들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믿으신다면 입꼬리부터 정리를 하세요. 왜냐? 이게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호르몬적으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 관상학이 아니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할게요. 여러분들 입꼬리를 올려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입꼬리를 올리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입도요 겉근육이 있고 속근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근육으로 이렇게 당기면 볼살만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안근육으로. 그래서 힘을 빼고요.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안근육으로 살짝 머금는 정도만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배우분들도 이거 엄청 연습해요. 왜? 사람을 끌어야 되거든요. 인생은요. 대부분 사람의 호감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행동 언어에 이어서 제가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매너와 인사는 다 뭐냐면 관심이에요. 여러분 나 다 관심 있어요. 나 열정 있어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행동이거든요. 자, 문 열고 여러분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와서 이거랑 문 열고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문 닫고 들어오는 거랑 이미지가 확 다르죠.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제가 만약에 그냥 아예 딱 정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정해드릴 거예요. 들어가실 때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들어갈 때 인사하시고 자리에 서잖아요. 면접 볼 때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앉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고요. 그리고 면접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와서 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죠. 근데 내가 난 너무 부끄러워. 난 너무 오바 세반 것 같아. 못하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까지만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인사는 여러분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해서 막 튀고 싶잖아요. 내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잖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면접자들만 만나는데 내 이름 석자 기억했으면 좋겠잖아요. 인사가 가장 큰 변화예요. 다른 거에서 막 자극적인 저의 별명은 막 뭐 이러면서 자극적인 거 써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인사를 하면 보세요. 저는 사회성이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사를 계속하는 거는 뭐예요? 행동언어로 보여줬죠. 그게 진짜예요.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에 10분 일찍 오는 게 진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쪽집게로 해서 얄팍한 스킬을 배우시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4명까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오늘 수업의 그 목표가 뭔데요? 여러분 취업 간단하게 눈 속이면서 취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호감 얻는 방법, 신뢰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4명부터 착실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인사는 여러분, 그리고 입사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셔도 인사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요, 반가워요 라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런 인사 정서가 조금은 부족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사가 당연한 건데 이걸 하면 차별화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거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리액션이에요. 제가 면접을 지도하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이제 리액션인데, 리액션은요, 여러분 신입사원에서 들어가서 말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듣는 시간이 많을까요? 면접 가서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듣는 자세를 봐야겠죠. 그럼 들을 때 뭐 이게 남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살짝 입에 미소를 머금고 이 정도 하시면 듣고 있구나, 쟤는 여기에 몰입하고 있구나가 몸의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몸의 언어로 뭘 말해줘요? 나 별로 관심 없어. 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말로 스피치를 잘해서 내가 막 이런 언어를 꾸며야지 보다 액션으로, 행동으로, 애티튜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리액션을 하실 때 막 너무 동의된다고 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 면접관 보면서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면접을 대부분 튀려고, 잘 보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면접은요, 흠 잡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흠 잡히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진심으로 다 하시면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낙담하지 마세요. 면접에서 그 회사가 이번에 누굴 뽑을지는 몰라요. 이번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채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다치실 필요는 없어요. 나랑 맞는 회사를,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매너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데, 뭐 매너도 기본적인 거죠. 근데 저는 딱 하나, 매너와 그런 것들은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콧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가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요. 휴지를 뽑아줘요. 그걸 매너라고 하죠. 누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잡아줘요. 이걸 매너라고 하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은요, 그 회사 근처를 가는 순간부터 모든 회사 관계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전 여러분들한테 이거 취업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순간이 이런 매너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뒤에 사람 오니까 잠깐 살짝 잡아줬어.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아. 근데 누군 봤어요? 나는 봤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까 심상언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겠죠. 여러분들 지금 단순히 입사할 때만 잠깐 보여주면서 하신다? 전 그렇게 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매너라는 건 내가 세상에 보이는 관심, 사람에게 보이는 관심, 그리고 그거에 관한 행동이에요. 사실 인사도 매너예요. 사람이 왔는데 이건 뭐죠? 왔으니까 억지로 인사는 하는데 솔직히 마음은 없음. 이거 몸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너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건 사실은 외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동 언어는 움직이고 시간을 보내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외적인 건 단숨에 스캔 딱 하면 뭔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선입견,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호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하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적인 것만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건 빅데이터예요. 나한테 쌓여 있었던.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더라라는 나도 인생을 사는데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럴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야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마음 다칠 수도 있고 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 틀을 깨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회랑 완전 동떨어져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가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요. 오픈페이스라는 걸 조금 할 건데요. 뭐냐? 여러분들 얼굴과 몸은 신체는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은요 되게 야무져 보이기도 하고요.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쪽은요 되게 조금 야무져 보이기도 하고 조금 사나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양쪽 얼굴이 서로 상대 대비 달라요. 특히 눈, 입, 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오픈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쪽이 더 똘똘해 보이면 면접할 땐 이쪽 좀 오픈하고 친구들 만날 때는 이쪽 좀 오픈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쪽을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제 얼굴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무서워 저는. 원본이랑 왼쪽 오른쪽이에요. 보시면 같은 사람인데요. 왼쪽 사람은 조금 볼록 렌즈를 위 화살표 같은 느낌 아닌가요? 얼굴이 위 화살표 같이 생겼어. 뭔가 좀 똘망똘망해 보이고 좀 부드러워, 좀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은 좀 아래 화살표 같이 생겼죠. 좀 날카롭고 분명할 것 같고. 그럼 저는 일을 할 때 어느 쪽을 오픈할까요? 저는 오른쪽으로 오픈하죠. 좀 더 똑소리 나 보이고 좀 더 정확해 보이려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평소에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뭔가 날카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를 오픈해야 돼요? 왼쪽으로 오픈해야겠죠. 좀 더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오픈페이스를 정하셔야 돼요. 모든 이미지는요,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은 자, 이렇게 하세요. 이 옷 입으세요. 이런 거 하세요. 없어요. 상황과 때와 나 자신에 맞춰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가 현재는 좀 둥글둥글해 보여. 그러면 날카로움. 그리고 내 스피치가 좀 조곤조곤해 보여. 그래서 좀 약해 보여. 그럼 좀 강한 얼굴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페이스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잘 찾으실 수 있는 게 좌우 대칭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카메라 어플로 사진을 정확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을 조금 보시면 이쪽은 조금 날카롭다. 이쪽은 조금 부드럽다 하실 수 있고요. 조금 눈썰미 있는 분들은 근데 자기 얼굴은 잘 못 보이기도 하거든요. 거울 보시면 대부분은 눈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턱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셀카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입꼬리 같은 것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분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똑같은 얼굴인데 제가 좀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그래서 비교 한 번 더 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자형이랑 고구마형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붕 떠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 어렸을 때 못난이 놀이 하면 이렇게 여러분 안 하셨나? 전 30대라 이런 거 가운데 가르마타서 이렇게 막 못생기게 해봤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얼굴은요. 감자형이 있고요. 고구마형이 있어요. 저는 어떤 형일까요? 마스크를 그래도 벗는 게 저는 사실 감자형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가 고구마형으로 보였다면 제가 위에 볼륨을 줬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왜 얼굴형이 왜 중요하고 이걸 왜 해야 되냐? 얼굴을 이렇게 딱 붙이면 사람이 어때요? 이목구비가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이죠? 급해 보이죠? 딱 이제 얼굴이 얼빡이라고 하죠.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뭐냐? 여유가 없어 보여요. 타이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어 보이라고 이목구비가 조금 조금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보이라고 넣어놓은 건데 자기 얼굴이 감자형이다. 그러면 약간 위쪽 볼륨을 넣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저도 오늘 위쪽 볼륨 넣었죠. 옆에는 죽였죠. 그래서 갸름하게 달걀형으로 보이게. 그리고 고구마형이다. 이거는 제가 PT의 한계인데 옆에 보시면 옆에 조금 볼륨을 주시거나 아니면 앞머리를 조금 내리시거나.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저 면접 볼 건데 앞머리를 꼭 올려야 되나요? 꼭 이마랑 눈썹이 보여야 되나요? 저는 내가 막 이마가 컴플렉스야. 막 이만큼 있어서 싫어. 그럼 내리세요. 다만 눈썹까지는 안 돼요. 눈썹 이상은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아까 눈은 뭐라고 했죠? 눈의 언어가 있다고 했죠? 근데 눈의 언어가 여기 가리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감이 드냐? 신뢰감이 떨어져요. 아, 저 사람 진실성이 좀 없네. 되게 오픈하지 않네. 라는 게 보여요. 앞머리는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컴플렉스가 중요해요. 꼭 앞머리를 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거기에 있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왜 해야 되지? 아, 눈의 언어인데 눈빛이 보여야 되는구나.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선생님 꼭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면접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좀 싫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날카로운 의미를 날카로운 나를 세우는 것 같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둥글게 공굴려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적의가 없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진리는 없거든요. 왜 그런 의미를 하는지 의미를 좀 분석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의상도 많이 중요한데 얼굴 보실 때 눈 충혈되는 거 다음날 그 전날까지 자소 쓰고 가다가 그럼 우리 회사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해할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잖아요. 일 시키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이나 의상을 화려하게 입지 말라고 하는 거, 액세서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네일아트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꼰대처럼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막 여기다 반짝반짝해서 빨간색 쉽게 홈쇼핑 보시면 여러분 고객님 오늘 물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물을 잡는 쇼호스트 손만 보이죠?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똑같아요. 면접은 누가 돋보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돋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귀걸이 왕귀걸이 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뭐만 보여요? 왕귀걸이만 보여요. 여러분 옷은요? 에나멜 입고 가? 에나멜만 보여요. 그럼 나가면 야, 쟤 에나멜 어땠냐? 이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그런 걸로 기억되는 건 원치 않아요. 너무 튀는 건. 특히나 튀는 게 뭐가 문제냐?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선이 있고 배려가 있잖아요. 면접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통용적인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고요. 근데 그 룰을 우리는 과감히 깼죠. 룰을 깨실 거면요. 입사해서 깨세요. 면접 전에 깨면 얘는 벌써 들어와도 우리 회사에서는 좀 문제 일으키겠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접 때는 최대한 차분하게 나를 돋보일 수 있게 수수한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좋겠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눈화장을 안 하면 언더를 안 그리면 난 자신감이 없어 밖에 못 나온다. 그럼 언더 그리세요. 정말 자기 자신감이 떨어질 바에는 하시면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찾는 회사를 만나면 돼요.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하지만 자기 모습에 진실한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이나 매니큐어 너무 많은 액세서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혹시나 스타킹 신으실 거면 여분으로 챙겨가세요.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두 모양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구두 모양 뾰족한 거 신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뾰족한 거 어떤 의미예요? 되게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만 공굴려서 신으시라는 거고요. 나는 분명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똑부러진 이미지를 주고 싶어. 그럼 신으세요. 이해되시죠? 자,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 막 칠칠맞게 막 묻히고 다녀. 그럼 우리 중요한 서류에 뭐 묻힐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에 흠잡힐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외적인 것도. 다만 요즘 캐주얼 정장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좋아요. 근데 상체가 이렇게 어깨선이 없고 블라우스처럼 흐물흐물한 거 있죠.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미지가 너무 날카로워서 좀 순한 게 필요해 라고 하면 조금은 감안해 드리겠지만, 웬만하면 분명해 보이고 첫 만남이잖아요. 뭐 둥글둥글해서 유들유들해 보이는 거, 사람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조금 더 일적, 어쨌든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 처리는 하겠다는 느낌을 주는 조금 각지거나 조금은 라인이 있는 옷이 낫습니다. 너무 이렇게 공굴리게 떨어지는 거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헤어. 선생님 저 앞머리 어떡하죠? 앞머리 꼭 보여야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남성분들도 눈썹이랑 눈만 최대한 안 가리시면 저는 나쁘지 않고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이미지로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 좀 입으시면 좋겠어요. 면접 요즘 이게 물론 송파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면접 의상도 대여하거든요, 무료로. 그러니까 맞는 거 입고 가세요. 꼭 주변에 빌려서 타이트하거나 헐렁한 거 입고 가지 마시고 조금 체형에 맞게. 왜 여러분들한테 큰 거 작은 거 입지 말라고 하냐면, 작은 거 입으면 어때 보여요? 사람이 깝깝해 보이죠? 큰 거 입으면요 헐렁해 보이죠? 그게 이미지로 다 연관이 돼요. 쟤는 일 시키면 조금 일 시키면 어떨 것 같아요? 딱 맞는 느낌,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걸 입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목 양말 신고 싶으셔서 신겠다면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뭐랬죠? 나와 상황이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 공기업에 들어가서 조금 공기업이나 조금 이렇게 꽉 막혔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원칙을 좀 중요하는, 요즘 변화와 좀 다른 원칙을 고수하는 회사에 갔을 때 내가 뭔가 좀 달라 보이게 가겠다. 그런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과 산업 분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 언어로 넘어갈게요. 음성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성 언어, 시각 언어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크죠. 근데 음성 언어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눈으로도 보죠. 귀로도 듣죠. 생각도 혼자 하죠. 근데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 이거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관이 요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자신감 있네. 발음이 좋으면 신뢰감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음성 언어를 짚으려면 다 짚어도 돼요. 성량, 발음, 발성, 언어, 그러니까 강조 이런 것까지 다 짚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가서 인생 진짜 바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챙기자면 성량과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성량이 다 크면 좋나요? 발음이 다 좋으면 좋나요? 저는 성량은 조금 일단 중요한 건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강의 지금 1시간 정도 들었잖아요. 제 강의가 좀 빠르죠? 말이 굉장히 빠르죠? 말이 되게 많죠? 이게 제 캐릭터예요. 근데 제 캐릭터를 빼고 말을 느리게 한다? 그러면 캐릭터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량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캐릭터에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요, 시간은 1시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 50분. 근데 시간은 1시간 50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언제 또 만나겠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죠. 그럼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내용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은 건 저는 발음을 중시했어요. 저는 지금도 발음 연습하거든요.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전달력을 높이려면 속도를 줄일 수는 없으니 발음을 높인 거예요. 그런 자기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언어도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난 좀 성격이 신중해. 나는 말을 빨리 하는 거 원치 않아. 속도가 느린 분들도 발음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톤을 올리시는 게 있거든요. 자기 음색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꼭 모두가 그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 들릴 수 있게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그 캐릭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발음은 신뢰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코로 숨을 쉬죠. 그럼 폐로 들어가죠. 폐가 성대에 올라와요. 그 폐에 있던 공기가 성대에 올라서 울려요. 그런 다음에 조음기관이라고 해요. 혀나 턱이나 입을.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리에 나가서 소리는 여러분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물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닿는 곳에서 터져요. 그럼 여러분이 입안에서 터지느냐 귀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져요. 그쵸? 그러면 물방울을 많이 내보내면요. 이게 성량이 큰 거예요. 물방울을 정확히 꽂으면요. 이게 전달력이, 발음이 좋은 거거든요. 전달력이나. 그거를 좀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내가 스피치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그래, 내가 아웃풋 할 수 있는 기관은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정확히 짚어야 될 건 첫 번째는 호흡이고요. 두 번째가 성대를 울리는 발성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쪽집게, 막 지름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겠죠. 호흡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복식 호흡을 하는 거는 전 진짜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호흡 얘기 먼저 할게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짚으신다고 하면 전체 하면 좋겠는데 좋은데 오래 걸려요. 발성도 사람에 따라 좀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발음은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음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고요. 발성 얘기는 잠깐 할 거고요. 호흡 얘기도 잠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지금 흉식을 하는지 복식을 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나 제대로 소리 한번 짚어보겠다 하신다면 복식호흡을 계속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 손은 가슴에 놓으시고요. 한 손은 배 쪽에 놓으시고요. 숨을 들여 마실 거예요. 숨을 5초간 들이마실 건데요. 5초간 들이마시고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 뭐 편하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숨 5초간 들여 마셔볼게요. 일단 자, 숨 들이마실게요. 시작! 1, 2, 3, 4, 5 자, 뱉으시고요. 한 번 더 할 때는요. 어느 손이 올라가는지를 보세요. 배에 있는 손이 움직이나 가슴에 있는 손이 움직이나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뱉으시고요. 자, 가슴에 있는 손이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흉식호흡해요, 지금. 배에 있는 손이 올라갔다. 그럼 복식호흡을 해요. 흉식호흡의 장점이 뭐냐면요. 숨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빠른 호흡이 돼요. 근데 복식호흡은요, 여러분, 폐가 그럼 흉식호흡을 할 때 문제가 뭐냐? 폐가 이렇게 있으면 흉식호흡을 하면 여기만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물어보셨을 때 풍선을 이렇게 해서 크게 부는 게 아니라 바람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 상태거든요. 근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폐를 충분히 키워줘요. 풍선에 부는 것처럼. 불었다 뺐다 해도 줄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호흡이 들어가고요. 스피치가 달라지죠. 근데 이건 사실 스피치랑 별개로 복식호흡을 추천드리는 이유 하나가 여러분 몸에 혈액으로 구성돼 있죠. 혈액으로 운반하는 게 뭐죠? 대부분 이런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게 산소죠. 호흡은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손끝 발끝으로 가야 되는 산소의 양 자체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두통이 심하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호흡으로 그런 것도 개선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손끝 발끝으로 내가 가야 되는 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산소를 전달하는데 복식호흡이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짚으실 거면 하면 좋은데 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4초를 들이마실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뱉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은 아까 관상은 과학이랬죠? 쓰는 대로 돼요. 코로 호흡하시는 분이랑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이 얼굴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왜?
어렸을 때 나 역변했어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자기가 어느 기관을 쓰임새가 아닌 다른 걸로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원래는 하면서 살짝 뱉어주시면서 이 폐를 여러분들 왜 그 작은 되게 작은 그 풍선 아세요? 입으로 불려도 절대 안 불리는 거. 근데 그거 한번 고무줄을 조금씩 늘리면 부러지긴 하죠. 지금 여러분 폐의 상태가 흉식호흡만 20몇 년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단단히 굳었어요, 폐가. 그럼 여러분들 폐를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느냐? 조금씩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요. 숨을 들이마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저는 가슴이 자꾸 올라가요. 당연해요. 복식호흡을 해도 가슴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 통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숨이. 그래서 그 복식으로 배에다 공기를 넣을 때도 가슴이 약간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럼 배가 나와야 돼요. 하고 뱉으면서 배를 집어넣는 건데요. 처음에 잘 안 되면 숨을 다 들이마시는 상황에서 배를 억지로 내미세요. 뭐냐? 억지로 배를 늘리니까 공기가 밑으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폐를 늘리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에 배를 내미세요. 그러면 조금씩 강제로라도 늘어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호흡은 당장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오늘 심화해서 다루진 않고 시습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음성 언어 중에 발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거울 보시면서 입모양으로 요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약간 거리 간격은 다 괜찮지만 혹시나 벗기 조금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요건 꼭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전 이처럼은 제 이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입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간격이 1m가 넘으니까 전 잠깐 내릴게요. 자, 입모양을 잘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했을 때 한 번 더 하면서 여러분 입모양 보실 건데요. 입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입모양 보시면서 시작!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입모양 많이 움직이나요? 많이 안 움직이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해도 들리거든요. 해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많이 벌리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똑같은 강의를 입을 많이 안 벌리면서 해볼게요. 발성도 똑같고요. 액션도 똑같고요. 눈빛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 아까보다 잘 들리시나요? 아까랑 굉장히 다르죠? 입모양이 남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입모양 안 움직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입사해서 처음 들을 얘기, 면접 가서 처음 들을 얘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웅얼거리는 거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제가 아까 소리는 뭐라고 했죠? 물방울이랬죠. 마지막에 닿는 곳에서 터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말하는데 지금 아까 마스크를 쓰는 거랑 벗는 거랑 발성이 다르죠. 왜? 아까는요 소리가 마스크에서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이걸 벗으니까 여러분 귓가에까지 가서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입을 이렇게 웅얼웅얼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소리가 밖에 못 나가고 어디서 터져요? 입안에서 터지죠. 그러니까 웅얼웅얼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는요 닿는 곳에서 터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다고 소리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들 중에 우리의 진도와 우리의 이해도랑 상관없이 교재 읽으면서 자 5페이지, 자 3페이지 이러면서 혼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는 기다려주지 않았죠. 그럼 어쩌면 내가 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으니까 저 사람 귀에 닿든지 말든지 난 말했잖아.
나는 발송은 했어. 근데 도착은 안 했어. 그럼 안 되죠. 여러분 택배를 보내면 내가 보냈을 때 그 쿠팡에서 물건을 샀어요.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면 와 해요? 아니면 도착할 때 와 해요? 물론 살 때부터 좋아하겠지만 중요한 건 도착했어야 내 거죠. 똑같아요. 소리도 여러분들이 뱉어서 말한다고 해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귓가에 가서 터져야 전달력이에요. 그래야 스피치고요. 근데 대부분은 입안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신입사원 면접 때는 그냥 그나마 퉁치자고 할게요. 신입사원 되면요. 이거 엄청 고생해요. 보세요. 신입사원이 대부분 자기가 상사한테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해야 되거나 뭐 부탁 이렇게 얘기할 게 있나요? 대부분 부탁이죠. 모르는 거 물어보거나. 근데 주임님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뭔가 부탁해야 되잖아. 주임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벌써 저도 뭐예요? 똑같은 말썽이지만 주임님 죄송한데 하면서 조금 위축됐죠? 심리적인 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내가 평소에 발성을 작게 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주임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임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반복이에요. 근데 주임님 입장에서 뭐예요? 부탁을 하는 것도 사실 일의 흐름이 끊겨서 짜증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옹알옹알해. 그럼 답답하겠죠. 그냥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고요.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입을 크게 벌리시면 돼요. 입과 턱과 혀가 좋은 기관이거든요. 여러분이 스피치를 제대로 잡으실 거면요. 사실 호흡부터 발성부터 쭉쭉 가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가장 쉬운 게 발음이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부터 하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문을 요만큼만 열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저기 모여가지고 옹알옹알. 출퇴근 시간 차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글바글해요. 여기 그래요. 소리들이 지금 못 나가고 여기서 터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줘야죠. 입을 크게 해서 귓가에 터지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볼게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처럼입니다. 좋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도 조금 더 정확한 발음 하시고요. 제가 발음 연습하러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그래도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오신 김에 발성 연습하실 겸 발음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동평 화 3층 상설 할인 매장인데요. 대부분 이중모음을 잘 발음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야 저기 과자 좀 줘. 라고 해도 알아듣죠? 과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야 거기 관광단지에서 해도 알아듣죠? 관광이라고 해도 알아듣죠? 관광이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래퍼나 배우는 딕션이 좋으면 이런 거 하시죠.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하세요? 그분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이거 볼펜 물고 연습해요. 왜냐면 이게 혀도 굳어요. 입도 굳고. 근데 저는 말이 빠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매일 연습해요. 똑같아요. 연습하는 만큼 좋아져요. 인풋하는 것만큼 좋아지는데 우리 첫 번째 줄 분부터 좀 날벼락이 떨어졌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시작! 상설 할인 매장. 좋습니다. 우리 뒤에 분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굉장히 많네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오, 되게 잘하시네요.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양장점역. 되게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보세요. 한양양장점역, 한영양장점, 한영양장점역, 한양양장점. 이게 어려워요. 뭐냐? 비슷한 게 겹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내 이름이 이처럼이에요. 제 이름 어려워해요, 다들. 그럴 때 보세요. 내 이름이 이처럼인데 처음에 들을 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처럼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안녕하십니까 이처럼입니다. 자, 3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처럼입니다. 뭔가 다르죠? 이게 뭐냐면 포즈예요. 포즈. 이런 포즈가 아니고 그 숨구멍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입니다라고 완전히 끊으니까 이 사람 되게 분명해 보이죠? 또렷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캐치하시면 돼요. 스스로가 어떻게 보이고 싶으신지 그걸 어떻게 스피치랑 적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중앙청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창살은 쇠창살이다. 이런 거 연습하시고요. 이거 연습하고 계셨을 것 같아서 뒤에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시작! 저기 있는 저분이 법학 박사이시고 여기 있는 이분이 법학 박사이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기 있는 저분이 법학 박사이시고 하고 끊었죠? 여러분 이름이, 내가 자기소개할 때 이름이 어렵다면 한번 끊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끊어주는 거. 여기 있는 이분이 법학 박사이시다 하고 끊어줬습니다. 제가 이거는 연습하실 때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막 어려운 거 가지고 연습하실 필요 없고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저기 뭐 써있는 화장실은 왼쪽 직진 좌회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읽으실 때 그냥 입모양 크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좌회전도 좌회전이라고 대부분 하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들리는지. 여러분이 대충 발음하는 것만큼 대충 하겠구나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은 한 번 잡으시면 되게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잡으시는 거, 입사 전에도 한번 잡으시는 거 좀 될 거고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인데 요즘 앨범이 없지만 형돈이와 대준이의,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는 이제 가사인데요. 그냥 참고로 제가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평소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뭐 확률 분포표상, 왜 어렵냐? 분포표가 비슷한 언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러면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내 직무라든지 용어 말할 때 이런 게 어려우시면 이런 거는 좀 분명하게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시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언어가 느껴진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발음을 엉망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까보다 전달력이 떨어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제가 지금 혀를 좀 굴렸거든요. 혀를 좀 말아서 딱딱하게 해서 발음을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전달력은 저 사람의 신뢰감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 좋고요. 뒤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절은 답이 없어요. 청송 콩찰떡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재미로 한번 제가 가지고는 왔지만 한 번씩 안 해보셨던 발음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왕밤빵은 왕밤빵은 하겠는데 홍합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 나오는 그 발음이라 어렵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마지막 내용 언어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취업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면접, 그리고 양대산맥이죠? 자소서. 너무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 글 쓰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글 쓰고 말하는 게 평소에 잘 안 해보던 거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이유는 그거를 나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글 쓰는 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글로 써보세요 하고 하면 자소서보다 쉽게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면접보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컨텐츠가 쉽잖아요. 여러분 진짜 달변가가 와도요, 달변가가 와서 뭐 진짜 언어를 막 스피치 막 수사하게 소크라테스가 살아와도 여기 와서 세워놨어. 그리고 저희 집 가정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말 못해요. 왜? 컨텐츠를 모르거든요. 내용이 부족하면요, 스피치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답이 없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의 아까 말했던 내용들 보강이 되게 필요해요. 내용 언어는 여러분들 가서 예쁘게 하고 막 자세하고 열정은 돼 있는데 사람이 안에가 비어있어. 그거랑 같거든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건 마인드와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이제는 진짜 컨텐츠를 보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다만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시고 아까 3가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죠. 존경하는 인물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직무의 본인 강점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직무에,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로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송파구인 걸 증명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저는요, 제가 이제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내일은 또 마산에 가야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엔 포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엔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인천이에요. 거의 유랑단이죠. 근데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가 대구인지 인천인지 부산인지 아무 데도 몰라요. 이해되시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송파구인 거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기 글씨도 써 있고 GPS도 보여줄 거고 뭐 아니면 표지판도 보여주시겠죠. 대부분은 어떤 것들을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송파구인 걸 증명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강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책임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도구를 가져올 게 뭐냐? 경험, 지식, 내가 했던 것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송파구인 걸 증명하세요. 전 그냥 송파구인데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 하나를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용 하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논리와 구조를 짜시고 뉘앙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씩 조금 볼 건데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면접이나 자소서 싸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재랑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 질문이든 자소서 질문이든 내가 무엇을 대답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단어나 문장으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짜깁기를 해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거나 글로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커서 놓고 한 줄로 쭉 완성된 문장으로 쓰고 싶어 하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들 하나가 이렇게 알알이 뭉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퍼즐 맞출 때 1번 1-1 맞추고 1-2, 1-3, 1-4 이렇게 맞추세요? 아니죠. 형태 보이는 것부터 큰 것부터 맞추죠. 자소서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커서 놓고 일자로 쭉 쓰시는 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완성도도 떨어지고 살이 붙어야 될 때 안 붙고 살이 안 붙어야 될 때 붙어서 글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첫 번부터는 퍼즐할 때를 생각하세요. 퍼즐할 때 뭐예요? 퍼즐판 갖다 놓고 퍼즐들 모아서 갖다 놓죠. 그래서 소재와 주제를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에 맞게 다시 한번 짜고요. 그 다음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뉘앙스. 하나씩 볼게요. 소재와 주제는요. 여러분 면접과 자소서는요. 주장이에요. 주장. 뭘 주장하느냐? 나 이런 능력 있다. 나 이런 경험 있다. 나 이런 지식 있다. 그러니까 나 뽑아. 나 잘해.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 주장 끓이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주제예요. 여러분 강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하면 성실이 주제죠.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주제죠. 그러면 그걸 뒷받침할 근거는요. 주장거리라면서요. 근거가 없으면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근거를 어떤 걸로 받쳐줄 거냐? 경험과 지식으로 받쳐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해봤는데 첫 번째 쉽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사는데 신뢰는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 간의 신뢰는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신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가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뒤에 2번을 한번 간단하게 답해 볼게요. 저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살아가는데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 일찍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어봤지만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오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근데 그전에는 쟤 뭐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안 들어주세요. 너무 궁금하게 만들기만 해.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정리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논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묻는 말에 좀 답을 해주셔야 돼요. 묻는 말에. 본인 강점, 본인이 이 역량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노력했던 경험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발휘했던 경험. 자기가 이거 있었던 거, 자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만 말해. 자기 어떤 책을, 가장 좋았던 책이 뭐예요? 라고 책을 물어봤는데, 저는 제 가치관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을 것 같죠? 면접관 엄청 많아요. 동문서답. 제일 많아요. 왜? 답변을 먼저 혼자 생각해놓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구조를 짜실 때는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묻는 말에 일단 대답을 했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저는 현재에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이란 여러분 왜 자신의 생각과 이유와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요. 그리고 왜 사례를 써야 되냐면 언어라는 게 되게 모호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물고기, 생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생선은 뭔가요? 만화 속에 나온 생선을 떠올린 분도 있고요. 니모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요. 광어, 우럭, 연어 이런 것들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요. 갈치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요 라고 던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친밀감 엄청 금방 친해져. 혹은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잘 풀어. 혹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협상을 잘해. 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데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야 우리 물고기 보러 가자가 아니라 나 광어 먹었는데 하면 그림 그려지잖아요. 하나를 찝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이걸 이렇게 쓰겠다. 최종 어필하시는 거.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근데 논리구조 짜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프로세스로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논리구조를 좀 정리하셔야 이해가 돼요. 사실 여러분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이해되셨나요? 하나도 모르고 오신 거죠. 그 글과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면 제가 이쪽이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나는 눈을 감고 그 언어를 들으며 그 글을 읽으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소설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갈팡질팡해. 모호한 얘기만 반복해. 그럼 상대방이 이해 못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 스스로도 면접 준비한 거 이해 못하시죠? 내가 하는 답변인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이해 못할 거는요. 상대도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분명하게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은 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눈을 감고 내 말을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고 간결하고 요점에 있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조가 있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대학원 막학기 이제 논문 쓰면서 수업까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국가공익 자격증도 3개 땄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체를 2개, 이제 하나는 이사로, 하나는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산하의 법인도 만들고 있고, 지금 강의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쳐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플래닝을 이렇게 짜서 그래요. 제가 제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게 꼭 진리는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방법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내가 정했어요. 나 이 기간까지는 꼭 졸업해야지 라고 정했어요. 이 기간까지는 꼭 취업해야지 라고 정했어요. 근데 아까 계획 오류가 생긴다고 했죠. 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셨다면 그럼 우리 목표 기간은 21년 상반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리허설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 방탄소년단 또 빌보드 1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3개월, 뭐 2개월씩 안무 연습을 해요. 그리고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또 뭐예요? 리허설 하잖아요. 그분들은 심지어 한 번 한 번씩 있는 무대인데도 리허설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인생이 걸린 취업인데요. 리허설이 없어요? 있어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기간을 정하시고요. 이때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그 다음까지. 모든 건 똑같아요.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워도요, 목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표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 전체 일 중에 목표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 한 30%? 그 다음은 대부분 한계 기간에서 한 60%에서 70% 일이 한계 기간 내에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목표 기간을 짧으면 3일, 길면 한 달을, 그러니까 길면 7일에서 분기별로는 분기별로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 기간 내에 실패해도 한계 기간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한계 기간만 놓고 이때까지 취업해야지 했는데 만약 그 기간 넘기면요. 자기 신뢰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이 급해지거든. 그리고 더 원동력이 잘 안 생겨요. 그럼 완전 이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기간은 그 기간과 한계 기간을 정하시고요. 여러분 스케줄을 잘 분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업은요. 취업과 물론 제가 인생을 논하기엔 아직은 어립니다만 제가 살아본 지금까지는 취업이든 진로든 인생이든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레포트 하나 써야 돼. 근데 이거 한 2시간 걸리는 거 알아. 근데 너무 쓰기 싫음. 그럼 막 민기적대고 하기 싫어 하는 순간 그거 5시간 걸리죠. 근데 마음 먹고 쓰면 한두 시간이면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쉴 땐 제대로 쉬시고요. 게임도 해도 되고요. 다 해도 돼요. 대신 할 때만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플래닝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면서 물론 오프라인 수업이라서 그랬지만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세가 대부분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요즘 거북목도 많죠. 요거 하나 점검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이 그 집에 계시던 아니면 나중에 어딜 가시던 제자리에 쓰세요. 자리에 쓰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실 건데요. 물건을 놓으면 물건이 움직이니까 뭐 장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신다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요. 1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1분 뒤에 눈을 딱 뜨면 내가 이렇게 돌아있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 자세가 어디로 망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세를 어떻게 바르게 할 거냐는 거죠. 다 허리만 피면 되나요? 아니요. 나는 어깨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럼 이쪽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인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떴다가 딱 떠보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있어. 원래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돌아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 골반이나 이쪽 어깨가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들렸겠죠. 반대로 내가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쪽 골반이나 이쪽 어깨가 들린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앞으로 쏟아져 있어. 그러면 내가 골반이나 어깨가 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앞으로 가실 거거든요. 뒤로 가시는 분들은 허리가 지금 되게 안 좋으신 상태거나 아프신 상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제가 실제로 본 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눈 떴을 때 내가 이쪽 골반이 돌아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같이 하시는 게 좀 더 맥을 짚어드리는 데 도움 되니까 자기 자세 분석은 좀 하시고요. 면접 보실 때 꼭 가기 전에 모의로 촬영 한번 해보시고 분석이 정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그 영상 올릴 때 제 메일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변 드리는 거 아니면 자소 봐드리고 한 거에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 7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받으려고 악착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늘 수업 관련해서 아니면 수업 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던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요. 취업을 하는 거 사실 지금 힘들지만 지금보다 취업하고 나면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나 스스로랑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대 수명이 예전에는 보험 만기가 100세였거든요. 요즘은 130세 만기 보험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대 수명 120세래요. 그럼 앞으로 나라는 사람이랑 100년, 90년을 살아야 되는데 벌써 고개가 막 이렇게 되시죠? 깝깝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날 때 어이구 시간도 괜찮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왜 그냥 만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나랑 잘 맞는지를 분석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면접과 이미지 메이킹은요. 여러분 입사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랑 대화할 시간이 제일 많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입사하고요. 쫓기잖아요. 정신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나면 내가 누군가 뭘 좋아하는가를 고민할 새가 없이 일상이 굴러가게 돼요. 지금 대화를 진하게 잘 해놓지 않으시면요. 또 언젠가는 번아웃도 오고 또 마음 관리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실 때 내가 자소서 면접 이게 아니라 제대로 나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깊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시고 취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취업을 하시는 게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이 중요하진 돈이 당연히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사하셔서 처음 200 월급 받고요. 카드비가 빼가고요. 200 받고요. 카드비가 빼가면요. 평생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분명 내가 더 돈도 잘 벌고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도 넣으셨을 거거든요. 내가 바라는 이미지에. 그러면 점프업 하셔야 돼요. 내가 퍼스널 브랜드로서 성장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동이 돈이 되는 삶, 내가 노동을 주고 시간을 주고 교환하는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취업하면서 회사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점프업해서 시간당 페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로서 지금은 마케터 누구, 회사원 누구로 살지만 누군가는 그분 안 오신대? 그분 꼭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 면접과 취업 이런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척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매년 많은 걸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적하는데 행복감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여러분들 취준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걸요? 난 도대체 뭐 했지? 한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잃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들을 가지면서 나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이 분명 여러분 언젠가 인생에서 꽃피울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원 강사였습니다.